제가 재취업을 하고서 절대 안 빠지겠다고 글을 올려놨거든요. 인강, 형강 둘 다 좋은 학원을 원했고. 그럼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 친구가 학계서를 정말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 편입 자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에 합격하게 된 정혜준입니다. 화장품 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진짜 없는 걸로 알아요. 이제 서울에는 건국대랑 동덕여대가 있는데 저는 건국대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개성 일지망이었겠어. 네, 가장 일지망이었던 학교였습니다. 혹시 최초합인가요? 네, 맞아요. 와, 내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학교를 최초합. 좀 상상을 했어요. 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1차를 붙고 나서는 학계서에서 제가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 얘기도 좀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신 있었다고 하니. 일단 최초합의 순간 어땠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전날에 그냥 결과를 못 볼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술을 되게 잔뜩 먹고서 다음날 딱 10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가족들이랑 딱 확인하는데 막 합격하셨습니다 딱 떠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부모님 우시고 한 10분 동안 막 소리 지르고 우와. 쌤들한테 다 자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상담 와가지고도 네. 합격자 인터뷰 봤다고 얘기한 친구가 혜준 씨예요? 네, 저 맞아요. 정민 씨 거 봤다고 네. 했다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혜준 씨도 최초합이야. 네. 몇 명 뽑는데 여기? 한 명 제가 학사 편입이어서 한 27대 1?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과가 화장품 공학과다 보니까 진짜 가고 싶은 친구들만 넣는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붙으면 이렇게 안 빠져 주잖아요. 카페에 절대 안 빠지겠다고 글을 올려놨거든요. 화장품 공학과가 좀 특수한 학과다 보니까 편입 준비한 계기가 더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다가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직업군인이었는데 좀 재밌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서 제가 피부 관리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고 피부 되게 좋아. 맞지? 막 성분 같은 거 찾아보면서 공부하다가 화장품 연구원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 작년 6월 달이 전역이었어가지고 이제 편비서 인강으로 준비를 하다가 6월 달에 현강 넘어와서 그러면 수능도 안 쳤고 네, 그럼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이게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하고 싶으면 다 하는 타입이어서 공부를 내가 해봤다, 뭐 공부가 어렵다 이런 거 모르겠고 네, 그냥 난 그게 하고 싶어. 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야, 직진남이네. 근데 이제 직업군인 당시에 편입을 생각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네. 인강으로 브라운 편입을 처음 선택했던 이유는 뭐예요? 검색을 좀 해보다가 브라운 편입이 눈에 보였고 맨 처음 들어가자마자 몇 월 노예반 하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요즘 시대 노예냐 그러면서 좀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아예 노베이스다 보니까 관리가 좀 필요했는데 편비서라는 인강 시스템도 같이 있어서 여기서 하면은 공부를 좀 착실하게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로 선택하게 됐어요. 나중에 수업 듣다가 현강 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강 시스템도 중요했던 거죠. 네, 맞아요. 인강, 형강 둘 다 좋은 학원을 원했고 그랬던 게 딱 브라운 편입이어서 네. 막상 브라운 편입 수업을 들었을 때 인강부터 좋았던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뭘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재은쌤이 표나 단어 테스트 이런 거를 막 보내주세요. 아, 내가 하루에 단어는 150개를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었고 일주일에 뭐 논리 몇 강, 독해 몇 강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셔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좋았고 쌤들은 워낙에 강의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베이스에 영어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그걸 혼자 인강으로 일하고 와서 봐야 되는 거죠.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다 맞춰서 며칠 날에 테스트를 보자 얘기를 해주시면 딱 그때 테스트 보고 뭐 BET나 이런 것도 날짜 지정해서 그 편비서 관리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손으로 풀면서 채점 직접 다 해보고 오답노트 혼자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현강에 왔을 때 뭔가 큰 괴리감이 없이 잘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관리를 잘 해주셔서 수학이랑 이런 걸 다 맞출 수가 있었고 혼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 계속 잘 하고 있다고 인강생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해주셔서 자기 입으로 되게 잘한다 그런 말. 이제 브라운 편입 자체 좋았던 점, 다녀보고 좋았던 점. 쌤들이 여기 상주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려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밴드톡으로 해서 문제를 보내면 쌤이 풀이까지 정확하게 올려주시고 준영 쌤이 진짜 엄청 빠르시다고 들었어요. 네. 대답이.
우진쌤은 유명하신 게 수업이 끝나면 안 내려오세요. 그게 학생들 질문 받아준다고 그런다면서요? 네, 맞아요.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질문할 사람 있으면 하고 가고 5명, 6명 계속 서 있으면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강 반, 형강 반 이렇게 다 해봤잖아요. 네. 인강 듣다 형강 왔을 때 이 점이 확실히 좋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인강으로 했을 때는 계속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데 형강에 오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고 아, 나도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겨서 그게 되게 형강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강일 때는 시험을 쳐도 내 등수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형강 오면 이제 진짜 성적표 걸리기 시작하잖아. 네. 어때요, 기분이? 내가 여기니까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많다. 왜 쑥스러워해? 인강생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수업들을 들어봤을 때 추천하는 수업이나 뭐 특강이 있을까요? 포기하지 마 특강을 꼭 꼽고 싶은데 이제 시험 시작하기 1달 반 전에 열리는 특강이거든요.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그리고 남들이 틀린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는다. 수업 목표를 가지고서 되게 필수 유형 문제 풀이를 하고 까먹었던 공식들 정리해 주시고 그런 수업인데 뒤처지는 사람이 거기에서도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밴드톡으로 한 명 한 명 다 오늘 한 거 이해됐니? 이러면서 알려주시고 해서 그게 진짜 좋았고 진짜 아는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이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 진도를 다 맞추지 못한 친구들은 손 놓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대로 포기할까? 하는데 포기하지 마. 이렇게 네. 해주는 걸 들었는데 혜준 씨는 진도를 잘 맞춘 것 같은데도 왜 그걸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적은 시간에 최대 효율을 내야 됐어가지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 특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욕심나고 모르는 문제 더 풀고 싶고 아쉬움이 남을 만한데 선생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수학 특강인데 편입 기출풀이 1.0이라고 이거는 우진쌤 특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문제풀이가 바로 나오니까 굳이 밴드톡으로 질문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영상 다시 돌려보면 자기가 필요한 문제 해설도 나오고 쌤이 그러면서 비슷한 유형이나 공식까지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기출풀이가 학교별로 개념도 엄청 많이 올리시지 않아요? 네, 그치? 5개년 기출을 싹 다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풀이 영상을 아예 다 찍어 놓으셔가지고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영상을 봤다는 거죠.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파이널 기간에 우진쌤이 스튜디오에서 안 나오세요. 거기 사세요, 사셔서. 근데 그걸 저는 보면서도 와,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다 학생들도 소화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 같이 소화했던 학생으로서. 그게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 준영쌤도 그런 거 영상 유튜브에 있지 않아? 네, 맞아요. 문제마다 다 QR코드를 넣어주세요. 맞아, 그러면 맞아.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찍으면 바로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PDF로 주셔서 클릭만 하면 문제 풀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 효율을 따지는 사람한테는 매우 좋았겠어요. 그 방식이. 영어는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이과생들은 역시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규 수업만 해도 영어 기출 문제도 문제없이 풀 수 있고 종현쌤의 이제 풀이 방식을 외우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은 아니 근데 이렇게 들으면 노베이스라는 게 상상이 안 가 진짜로. 아니 노베이스인데도 이렇게 영어 문제가 여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단어다 보니까 단어가 채워지고 나서는 문제를 봤을 때 볼 수 있는 단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입수학 공부 팁이 있을까요? 제가 배치고사 때까지는 그렇게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좀 하위권 있을 정도로 높은 성적이 아니었는데 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공부법을 찾는 데 되게 주목을 했고 머릿속에 막 우진쌤 말이 스쳐 지나가는데 모르면 외워라 했거든요. 아 외우자, 이럴 과에 다 외우자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뭐 풀이 방식을 외워서라도 시험장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 풀이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네. 편입수학도 잘했지만 지금 붙은 학교들은 영어를 같이 보는 학교도 잘 붙었잖아요. 네. 그럼 자연계 친구들은 최소한 영어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자연계 편입생으로서 영어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하루에 만약에 수학 공부를 7을 한다고 치면은 영어는 3 정도는 꼭 파이널까지 투자를 하셔야 영어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파이널에는 이제 나만의 수학 공식집을 만든 것처럼 내가 모르는 어휘만 정리해서 그런 단어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단어는 절대 놓지 않고 갔네. 네. 단어 외우는 팁이 있어요?
처음에 150개 단어를 오늘 외워야 된다고 치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눈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으로 가리면서 뜻이 안 나는 거에 언제든 쉽게 지워지는 뭐 연필이나 그런 걸로 체크를 해두고 그 체크한 것 중에 모르는 걸 또 해서 이렇게 점점 좁혀 나가면서 단어를 외우니까 한 150개를 외우는데 2시간, 3시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국대가 완전 일지망이었잖아요. 네. 건대 하나 보고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건데 네. 건국대가 타임어택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영어 수학을 같이 보다 보니까 쉽지 않은 학교인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영어 20문제, 수학 20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또 60분 안에 풀어야 되고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한데 맨 처음에 시험지를 받자마자 수학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 그냥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고 수학은 모르는 문제만 남아있고 영어를 다 풀게 되면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모르는 문제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문제는 찍고 좀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면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건대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1일 1건대를 했는데 건대 기출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1일 1건대를 끝까지 안 놓으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엄청 옛날 연도까지 다 풀었겠어. 네, 한 16년도까지 이야. 내려갔던 것 같은데 좀 유형 파악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번 연도에도 좀 비슷한 유형이 한 4문제 정도가 똑같게 출제를 해서 옛날 문제에서도 도움이 됐던 게 있어? 어떻게 보면 편입 수학은 양이 방대하지만 그래도 대학 수학의 영역이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유형들이 많은데 이제 과거 문제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아, 건대가 이런 유형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돼서 몇 회독 한 거예요? 8, 9 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건대 집착남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종현쌤이 이 친구가 학계서를 정말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좀 팁이나 어떤 식으로 썼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자신만의 얘기를 만드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서 접수를 할 때도 제가 부사관이었을 때 사진으로 했거든요. 이과에 왜 지원하게 되었고 이과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그리고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 화장품 공학과에 오고 싶은 학생이 맞구나. 얘는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구나. 네, 정말 진실하고 이제 간절함을 담은 학계서가 교수님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을까. 보통 학계서 자소서 쓰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난 이쪽 관련 경험도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확실했고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계획도 확실했고 그리고 간절함까지 더해져서 되게 좋은 자소서가 됐다. 그냥 개개인에 맞는 화장품을 진단하고 그걸 직접 처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약간 AI 화장품 기업을 만드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사실 자소서 학계서 팀이라는 게 없었네. 글로 녹여냈을 뿐이네요. 나 생각났어. 정혜준이잖아. 화장품 정혜준. 좋은 것 같은데. 괜찮지? 기업 이미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쓰면 어떡하지? 정혜준은 없겠지, 다른 사람들은? 네. 그럼 이제 혜준 씨처럼 꿈을 갑자기 뭔가 바꿔야 된다거나 도전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냥 지금 안 하면 후회하니까 더 후회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한 번 시작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자신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투표해주세요. 저는 선생님의 제가 다른 학원은 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브라운의 쌤들이 그냥 보자마자 너무 좋은 쌤들이었고 실제로 수업을 듣다 보면 느끼시게 될 텐데 다 그냥 편입 제도에 진심이신 분들만 있으니까 꼭 브라운 선생님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 차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도와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항상 열심히 하고 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